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8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 볼까요? 예, 풀초 밑에 긁어 모을 소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 되살아날 소, 어금니 아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 싹아, 여자가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는 모습에서 가차된 글자 마냥약 같을 약, 절길락에서 음을 빌린 약, 나뭇잎 옆에서 음을 빌린 옆, 가운데 앙에서 음을 빌린 꽃뿌리 영, 손으로 나무를 심는 모습에서 나온 회의자 제주예, 착할장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감출장, 장할장에서 음을 빌린 씩씩할장, 풀을 깔고 시체놓고 또 풀을 덮은 장사 지낼 장 회의자죠. 놈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타날 저, 김 오를 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찔증, 창고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풀을 창, 모을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물채, 들일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추천할 천, 일직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풀초, 가축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모을축, 해질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덮을패, 되살아날 소, 싹, 아, 만약, 약, 같을 약, 입, 옆, 꽃뿌리 영, 제주, 예, 심을 예된다 있죠. 감출장, 씩씩할 장, 장사 지낼 장, 나타낼 저, 찔증, 풀을 창, 나물채, 추천할 천, 풀초, 모을 축, 덮을 폐. 오늘 수업 풀초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일 하는 어찌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원래 이 매일 하자가 이 어찌 하자가 자꾸 원래는 무슨 어떤 의문사로 가차되자 쓰이게 되자 다시 풀초를 넣어서 매일 하자를 만든 거죠. 매일 하는 어찌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다음 빛날화는 풀초가 위에 3개 있는 쌍날철이 3개 있는 풀회자와 밑에 토란 우자로 구성됩니다. 풀초 밑에 어조사 우 되는 거 토란 우자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본래자는 윗면이 드리울 수 모양에다가 꽃잎이 아래로 늘어진 모습이죠. 소전에 와서 이게 풀초로 바뀌어서 빛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드리울 수 같이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늘어진 모습에서 나온 글자 빛날화, 화촉하다, 화려하다 할 때 쓰이죠. 꽃화는 델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델화는 뭡니까? 사람인과 뒤에 사람인이 공중회전하는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이죠. 풀에서 꽃으로 변화된 거죠. 꽃화. 거칠 황은 넓을 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본뜻은 거친 풀이죠. 거친 풀에서 이 황무지의 뜻이 된 자입니다. 황무지 할 때 거칠 황. 멜하, 빛날화, 꽃화, 거칠 황은 풀초붓으로 구성된 자이죠. 자, 다음은 문채호 부수입니다. 문채호의 소전의 글자를 보면은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진 호랑이의 가죽을 본뜬 호랑이 가죽은 문채를 나타내죠. 인사, 유명, 호사, 유피.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했잖아요. 호랑이의 특징은 가죽 껍질이 있죠. 그래서 이 문채호는 호랑이의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문채를 나타낸다. 문채호. 자, 곧 첫자는 원래 각골무의 자형은 사람이 안색이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문채호를 넣어가지고
형성자가 된 거죠. 예, 곧 예,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처. 예, 기대고 앉아있는 장소 고처. 다음 빌허자. 빌허자는 문체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밑에는 뭡니까? 산을 뜻하는 언덕구의 형상이죠. 예, 그 위에 문체호에서 흙이 많은 산입니다. 흙이 많은 산인데 나중에 이게 큰 언덕을 뜻한다 하다가 나중에 텅 비다로 바뀐 거죠. 빌허. 허공할 때 쓰이죠. 겸허하다. 뭐 허심탄회 할 때 쓰이는 글자죠. 예. 범호. 범호는 상형자입니다. 범 모양이 보이죠? 예. 건문의 자형은 호랑이 어금니, 호랑이 무늬 특징을 살린 호랑이입니다. 소전에 와서 호랑이 모습이 조금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죠. 위에 문체호, 밑에 걷는 사람이 들어갔죠. 예. 범호, 호랑이 모양을 본뜬 상인자입니다. 본뜻은 늙은 호랑이에서 호랑이를 통칭하게 된 글자입니다. 이름호는 범호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요 범호에서 음을 빌린 호, 뭐 우리가 호텔에서 몇 동 몇 호 할 때 몇 호 할 때도 요 호를 쓰죠. 중국은 약자로 앞에 거를 쓰기도 하고 이름호는 범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고처, 빌허, 범호, 이름호는 문체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음을 빌린 자이다. 예. 문체호로 구성된 자이다. 예. 다음은 벌레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레충은 소전이나 갑골문의 장을 보면 뱀이 도사리고 있는 모양이죠. 예. 뱀이 이렇게 따비를 틀고 있는 모습이죠. 뱀의 특징은 이렇게 따비를 틀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벌레의 총칭이 된 겁니다. 벌레충. 예. 주의해야 될 것은 요 밑에 벌레충은 뱀이 3마리죠. 예. 3마리가 벌레충의 벌레자고 한 마리는 벌레충의 부수자입니다. 예. 꿀밀. 꿀밀은 중국에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미로 발음했네요. 그죠? 꿀밀은 위에 있는 비밀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이것도 재밌죠? 벌집 한번 봤습니까? 아주 조밀하게 돼 있죠? 벌레충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꿀밀은 비밀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예. 벌봉은 이끌봉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예. 이끌봉 혹은 만날 봉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봉자는 끝이 뾰족함을 나타내 가지고 벌이 침이 있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벌봉자입니다. 침 있는 벌, 벌봉. 봉기한다. 뭐 봉접이다. 벌과 나비할 때 벌봉자죠. 예. 뱀사는 뱀사.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 뭡니까? 코브라 같이 이렇게 고기를 탁 틀고 있는 모습이죠. 뱀사. 여기다 벌레충을 넣어가지고 뱀사임을 나타낸 글자죠. 뱀사. 우리 뱀사에서 나오는 사족 하는 말 있죠. 뱀의 발을 그려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망친다. 뱀만 그리면 되는데 그게 발을 그려서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다. 사족할 때 쓰이죠. 뱀사. 나비접은 앞서 할 때 있죠. 나뭇잎 옆에서 풀초를 넣으면 나비접이 된다. 왜 나비접이냐? 나비가 나뭇잎 모양으로 생겼죠. 나비의 이렇게 기세 결 모양이. 접은 입성 발음이니까 뒤에로 발음되죠. 중국어에서는 뒤에. 나비접은 나뭇잎 옆에서 음을 빌린 형자이다. 나뭇잎 옆에서 위에 풀초란 뭡니까? 앞서 배운 거 입 옆자죠. 입 옆. 네. 벌레충은 벌레 3마리가 모여있는 모습이다. 뱀들은 주로 여러 마리 같이 모여있죠. 한 마리 벌레충에다가 2마리가 추가되어서 곤충을 총칭하는 벌레가 된 거죠. 벌레충. 다음 반딧불형은 벌레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런데 반딧불형의 소전의 장형을 보면은 불화가 3개죠. 불화가 3개면 불꽃 염자입니다. 불꽃 염과 멀경으로 구성된 자로 집 아래 등불이죠. 등불인데 이게 반딧불.
불을 내는 나중에 벌레를 뜻해서 빛을 내는 벌레가 뭡니까? 반딧불이죠. 잘 만든 글자죠. 반딧불형. 반딧불형은 벌레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꿀, 밀, 벌, 봉, 뱀, 사, 나비, 접, 벌레충, 반딧불형은 벌레충으로 구성된 자이다. 다음 피혈. 피혈은 근문의 자형은 그릇 위에 핏방울이 떠 있죠. 그릇 명위에 핏방울이 있죠. 핏방울을 떨어뜨려 그릇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본뜬 자.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나타내는 글자죠. 피혈. 피혈은 물이 중자는 갑골문의 자형은 여기 피가 전혀 관계없죠. 나릴 밑에 세 사람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간체자로서 이 사람인 세 개가 위에 사람인 한 개 하고 밑에 사람인 두 개 하면은 물이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의 자형으로 돌아간 거죠. 나중에는 이 위에가 눈목으로 변하고 밑에 사람이 셋이 있는 걸로 바뀌었죠. 그게 다시 피혈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리중. 무리중은 세 사람은 많다. 햇빛 밑에 태양 아래 많다는 데서 나온 글자입니다. 회의자입니다. 무리중. 피혈은 리을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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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 이렇게 발음되죠. 쉐. 피혈. 이거는 피와 관련되어 있다. 왜 그릇에 피를 담을까요? 하필이면 밥을 안 담고. 옛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동맹이죠. 피 덩어리를 떨어뜨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도로 부족과 부족의 해명을 할 때 그릇에 피를 넣어가지고 마시면서 해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피혈이 그냥 그릇 안에 꼭 피를 넣어야 되는 이유다. 무리중 피혈은 피혈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오늘 수업 한자 볼까요? 어찌하에서 음을 빌린 멜하. 그 다음에 드리을 수. 풀이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진 모습에서 빛나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다 해서 빛나다의 뜻이 된 거죠. 될 화에서 음을 빌린 꽃화. 넓을 황에서 음을 빌린 거칠 황. 문체호에서 음을 빌린 고처. 요도 문체호에서 음을 빌린 빌허. 그 다음 호랑이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범호. 범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부를호. 이름호. 다음 뭡니까? 비밀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꿀밀. 다음은 이끌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뾰족한 모습이죠. 그래서 벌침을 나타내는 벌봉. 뱀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뱀사. 나뭇잎 옆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비접. 요거는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이죠. 벌레 세 마리가 모인 벌레충 회의자죠. 벌레가 빛을 내는 벌레 반딧불형. 태양 아래 세 사람이 모인 데서 만들어진 글자 무리중 회의자죠. 그래서다가 피를 담은 피혈 부수자죠. 멜하, 그렇죠? 빛날화, 꽃화, 거칠황, 고처, 빌허, 문체호, 이름호, 부를호, 꿀밀, 벌봉, 뱀사, 나비접, 벌레충, 반딧불형, 무리중, 피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